팔레스타인계 미국인과 결혼한 인도 국적의 연구원이 국토안보부 요원들에게 체포돼 구금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연방국세청에게 불법 이민자로 보이는 납세자 정보를 공유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테슬라 방화범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며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20대 한인 대학생 카제킹 사망 사건 용의자 1명이 체포돼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국에서 온 일가족 3명이 그랜드 캐년 관광을 다녀오다 실종됐습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 글래드스톤 인근에서 규모 1.8의 소규모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팔레스타인을 옹호하거나 팔레스타인과 연결고리가 있는 재미 외국인 학자들이 잇따라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계 미국인과 결혼한 인도 국적의 연구원이 국토안보부 요원들에게 체포돼 구금됐습니다. 팔레스타인계 미국인과 결혼한 인도 국적의 조지타운대 박사 연구원 바다르 칸수리가 지난 17일 버지니아주 자택 밖에서 국토안보부 소속 요원들에게 체포돼 루이지애나주의 구금시설로 이송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리시아 맥라플린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그가 하마스의 선동 내용을 확산시키고 소셜미디어에서 반유대주의를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국무부 장관실로부터 추방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수리의 변호인인 하산 아흐마드 변호사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의뢰인이 적법한 비자 소유자임에도 팔레스타인계 미국인인 부인 마테제 살레의 정체성과 부인의 발언 때문에 체포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리의 부인 살레는 가자시티에서 태어나 중동 매체 알자지라에서 일한 이력이 있습니다. 수리의 변호인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미국 정책에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비시민권자를 벌주기 위해 이민법을 무기화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며 미국 정부 당국은 의뢰인의 범죄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살레를 비판하는 이들은 이 같은 배경을 거론하며 그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와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 생활 35년째인 라틴계 부부가 검거돼 루이지애나 구금시설에서 추방 일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은 최근 미국 영주권을 소유한 시민도 정확한 이유와 근거 없이 구금하고 추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경한 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민자 단속을 위해 국세청을 이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연방국세청으로부터 이민자로 보이는 납세자 정보를 공유해 줄 것을 촉구하며 국세청이 이민자 단속에 함께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민세관단속국을 관할하는 국토안보부는 해당 납세자의 정보를 이민자 추방에 사용할 것으로 보여 이민자 단속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국세청에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납세자 70만 명의 주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당시 IRS는 해당 정보를 넘기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데브니 프리드리히 지방판사는 국세청이 정보 공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차단 명령을 내리지 않으며 국토안보부가 국세청을 상대로 납세자의 데이터를 요청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소셜 넘버를 소지하지 않고 있는 납세자에게는 ITIN이라는 개별 식별 번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보고되는 세금 중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내는 세금 규모는 연간 1,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모든 납세자 정보는 국세청이 엄격히 보관하며 부적절한 공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를 통해 소프트웨어 현대화에 나설 목적으로 익명화된 납세자 데이터를 정부 효율부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단속국은 상점, 일터, 주거지를 급습해 단속을 확대하고 있으며 불법 취업자뿐 아니라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최근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테슬라 차량의 방화를 저지르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테슬라 방화범들은 테러리스트라며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주현우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테슬라 차량을 고의로 파손한 사람들은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처벌 대상에는 방화 행위를 저지른 사람뿐 아니라 뒤에서 지원한 사람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경고성 메시지는 펜 본디 법무장관이 콜로라도, 오리건, 사우스캐롤라이나 등지에서 테슬라 차량 및 전기차 충전소를 훼손한 혐의로 3명의 용의자를 상대로 국내 테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3명의 용의자는 오리건주 애덤 매튜 렌스키, 콜로라도주의 루시 그레이스 넬슨,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다니엘 크라크 파운더로 밝혀졌으며 이들은 각각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소 5년에서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본디 법무장관은 이러한 행위를 국내 테러라고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라스베가스에서는 방화범이 여러 대의 테슬라 차량의 방화를 저지르면서 이 가운데 한 대에서 리튬 배터리가 폭발해 거대한 화염이 있는 영상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를 겨냥한 공격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충격을 받은 상태로 전해지며 좌파 진영의 증오와 폭력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머스크는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이 정도 수준의 증오와 폭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적이라며 차량을 불태우고 대리점에 방화를 저지르고 총격을 가하고 테슬라 차량을 훼손하는 행태를 이해하고 용납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지난달 학비를 벌기 위해 차량 공유 서비스 리프트 운전기사로 일하던 20대 한인 대학생이 카제킹 강도들의 총격에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20여일 만에 강도 용의자 중 1명을 체포해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도주 중인 나머지 2명의 용의자들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휴스턴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새벽 2시쯤 부친의 차량을 이용해 리프트 운전에 나섰던 27세 필립 김 씨가 차량 강탈을 시도하는 강도들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고 지역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김 씨는 USC에 다니며 파일럿을 꿈꾸며 학비를 벌기 위해 고향인 텍사스주 휴스턴 지역에서 리프트 차량 운전을 해왔습니다. After 1 hour later, the car was moving. His phone was dead. I think something was strange. I checked the Google map, the car parking location. The location was Houston Department, some parking lot. And I think there's something wrong. And I go to the parking lot and I found my car was under investigation. And I asked the policeman, why my car is here? Where is my son? What happened? And the policeman giving me a phone number of the Houston Homicide Department office.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강도 3명이 김 씨를 차량에서 강제로 끌어내려 폭행을 가하고 총을 쏜 뒤 차량을 빼앗아 도주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김 씨를 발견했을 때 김 씨는 경찰에게 사고 당시를 진술할 정도로 의식이 있는 상태였지만 병원에 도착한 후 김 씨는 끝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김 씨가 몰던 검은색 현대 소나타 승용차가 사건 현장에서 약 8블럭 떨어진 도랑에서 버려진 채 발견됐지만 용의자들은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사망한 필립 김 씨는 휴스턴 벨레어 고교를 졸업한 후 LA의 USC에 진학해 2년 동안 건축학을 공부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친 마크 김 씨는 아들이 조종사가 되고 싶어 했고 학비를 벌기 위해 일시적으로 리프트 운전을 했던 것이라며 허망한 아들의 죽음을 비통해했습니다. One day he called me, Dad, I want to be a pilot. So I said, why? You almost spend 3 more years, you can graduate, you can be architecture, that was your dream. And he says, no, I changed my mind. Private school expensive, so I cannot give a lot of money to him at that time. So he started making money by himself.
I love you. And you should live longer than me. 경찰은 사건 발생 20여일 만에 강도 용의자 중 1명을 체포해 살인 혐의로 기소했으며 도주 중인 나머지 2명의 용의자들의 행방을 추적하며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일가족 3명이 그랜드 캐년 관광을 다녀오다 실종됐습니다. 이들은 렌트카로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기상 상태 속에서 라스베가스로 향하던 중 실종돼 일주일째 행방불명 상태라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실종자 전단을 배포하고 목격자들의 제보를 요청하는 등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20대 여성 1명과 60대 자매 2명은 지난주 그랜드 캐년 관광을 마치고 라스베가스로 가던 길에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애리조나주 코코니노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실종자들은 23세 이기현 씨와 69세 김태희 씨, 그리고 64세 김준희 씨 등 3명으로 이들은 지난 13일 그랜드 캐년 지역에서 40번 프리웨이를 타고 라스베가스로 향하던 중 사라져 일주일째 행방불명 상태라고 지역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실종 당시 이들은 2024년형 흰색 BMW 렌트카를 타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차량에는 캘리포니아 번호판이 달려 있어 이들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여행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차량 번호는 9KHN768입니다. 경찰은 차량 GPS 정보를 확인한 결과 지난 13일 오후 3시 27분쯤 40번 프리웨이 서쪽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이들의 차량이 마지막으로 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 측은 당시 겨울 폭풍으로 인해 날씨가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날 도로에서는 겨울 폭풍으로 인한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 2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현재까지 실종 가족이 이 사고에 연루됐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We were contacted on the 18th of March by the South Korean consulate and advised of 3 missing individuals that were traveling from the Grand Canyon to Las Vegas. We have visitors from all over the world that come here, but yeah, it's a little unusual to have 3 go missing at the same time. Since the 13th, there has been no phone pings that we've seen, no phone calls, no credit card use. 경찰은 차량 GPS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전하며 실종된 3명과 접촉했거나 이들의 행방에 대한 정보를 아는 사람들은 코코니노 카운티 셰리프국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당초 그들은 지난 17일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연락이 없자 한국의 가족이 외교부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 글래드스톤 인근에서 규모 1.8의 소규모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약 1년 전에도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주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지질조사국은 오늘 낮 12시경 규모 1.8의 지진이 뉴저지 글래드스톤 인근에서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나 부상은 현재까지 보고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뉴저지주 비상관리국이 웹사이트에 게시한 보고에 따르면 오늘 발생한 지진은 뉴저지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뉴저지 타 지역에서도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약 1년 전인 2024년 4월 5일 오전 10시 23분경에도 뉴저지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해 집이 흔들리고 조명과 가구가 움직이는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한 바 있습니다.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 아닌 뉴욕과 뉴저지에서 당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하며 맨해튼 고층 빌딩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뉴저지 지진은 화이트하우스 스테이션, 칼리폰, 레바논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했으며 뉴욕시에서도 땅의 흔들림을 감지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질조사국은 당시 지진으로 인해 북동부 전역에서 약 4,200만 명 이상의 주민이 흔들림을 감지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지진 발생 시 실내에서는 탁자 아래와 같이 떨어지는 물건으로부터 몸을 피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하고 전기 및 가스를 차단할 것과 문과 창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실외에서 지진이 발생할 시에는 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할 것과 건물 및 담벼락과는 최대한 거리를 두고 차량을 이용하기보다는 도보를 이용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교통 혼잡료 폐지 시한을 한 달 연장하고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당초 교통부가 뉴욕주에 통보한 교통 혼잡료 폐지 시한은 21일이었습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를 향해 교통 혼잡료 폐지를 거부하는 것과 연방정부에 대한 노골적인 무례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교통 혼잡료는 일하는 시민들이 이미 지불한 세금으로 건설한 도로를 이용할 때 요금을 추가로 부과하게 하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앞서 교통부는 지난달 20일 주정부 관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3월 21일까지 교통 혼잡료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호컬 주지사와 MTA는 즉각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교통 혼잡료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시민권이 없는 일부 사람들에게 로컬 선거 투표권을 주는 조례는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로안 윌슨 주 항소법원 수석 판사는 현재 뉴욕주 헌법은 투표 권한을 미국 시민으로만 제한하고 있다며 주 헌법을 확인해 보면 유권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이어야 하며 적절한 증명을 통해 선거권이 확립된 시민에게만 투표가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갖춘 비시민권자 뉴요커 80만 명이 로컬 선거 투표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앞서 2021년 민주당 주도의 뉴욕시 의회는 뉴욕시 차원의 로컬 선거에서 영주권자와 노동 허가 소지자 등에게도 뉴욕시장, 시감사원장, 보로장, 시의원 등을 뽑는 로컬 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미국 정부가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달걀 공급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서 달걀을 더 많이 수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튀르키예, 브라질과 함께 미국이 앞으로 달걀 수입을 늘리는 주요 국가가 됐습니다. 미국이 한국에서 달걀을 언제부터 얼마나 수입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롤린스 농무부 장관은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달걀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조류 인플루엔자 퇴치 등에 1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내셔널 그리드는 뉴욕시 퀸즈, 브루클린, 스테튼 아일랜드 일부 지역 내셔널 그리드 고객의 요금을 4월 1일부터 5.1% 인상할 예정입니다. 롱아일랜드와 라코웨이 페닌슐라 고객들의 경우 다음 달부터 4.4% 오른 요금을 통지받을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2026년 4월 뉴욕시 고객 요금은 11.1%, 롱아일랜드 고객 요금은 9.7% 올릴 예정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유틸리티 요금 인상은 지난해 8월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가 요금 인상을 승인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